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신동엽의 고독한 길 영성적 근대 그 마지막 회 6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이 5번째까지 얘기를 해오면서 지금 거의 이제 내용들은 얘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결론이 남아 있는데요. 주로 제가 이제 요약하면서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동엽, 50주년 때 다시 읽는 신동엽. 첫째, 신동엽은 개벽파였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신동엽은 문학이 생애의 옆구리나 갈비뼈, 허파, 염통,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양식이 아니고 운명의 형식을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식을 대지에 흐르는 역사의 숨결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 운명은 역사 위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강물 안에 이 흐름 안에 담겨있는 물방울로 개인 하나하나를 저홀로 물방울로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점은 그의 정신이 흘러온 곳이 어딘지를 밝혀줍니다. 일제강점기를 앞두고 이 땅에는 척사파, 개화파, 개벽파가 정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개벽파는 지식 엘리트들에게 전유된 것이 아니라 학비리들에게 전유된 것이 아니라 광범한 중생의 삶,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광범한 중생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 문학의 전통 속에서 아주 깊은 내공을 여기에서 이 개벽파들이 내공을 쌓습니다. 축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동엽은 김소월이나 방정환 같은 개벽지의 선배 문인들처럼 경성문화, 경직된 문화, 경직된 질서 인간의 경성문화가 지배하는 세계를 연성문화가 작동하는 세계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성 명사형 문명을 여성 명사형 문명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둘째, 신동엽은 영성적 해방을 갈망했습니다. 신동엽이 알맹이로 지목한 동학년 봄나루의 그 아우성을 담은 시 서사시 금강, 이것은 반봉건, 반해세, 척양척에만 노래한 것이 아니고 자연과 생명의 힘이 용해된 토착적 영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동엽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여성해방, 흑인해방 등 자아를 극대화하는 각종 정치적 계획들 속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아의 극복, 자연과의 합치를 잃지 않는, 즉 구도와 구세가 함께 가는 영성적 정치를 지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동엽은 김수영과 다른 근대를 갖습니다. 향하를 보고 퇴행적이라거나 반근대라거나 물론 이 저근대와 다른 근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반근대이죠. 그렇다고 봉건을 지향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동엽은 서구적 근대가 전문화된 분야들의 동굴 속으로 인간을 몰아넣어버리는,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몰락의 씨앗을 안고 있는, 지금 이제 이 표현은 밀란 군대라고 한 표현이에요. 이 불행한 상극의 현장, 서구적 근대가 서로 싸우는 이 전투의, 이 투쟁의, 이 상극의 현장이라고 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몰락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신동엽은 영성적 관점에서 문명 비판과 오래된 미래를 재조명하되 그것은 봉건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반봉건을 지향하는 또 다른 근대였어요. 그래서 신동엽이 보기에 김수영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김수영이 선망해온 선배 시인이고 또 김수영의 총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수영의 길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신동엽이 보기에 김수영에게는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 이게 없어요. 그 어떤 치열한 자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좌절의 누적, 그 한의 덧싸임 속에서 발효되는, 그래서 지상의 모든 대륙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토착적 염원과 사상, 이것이 없어요. 이 부분이 아쉬웠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신동엽의 이 영성적 근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동엽 50주기에 다다른 오늘의 우리가 여전히 질문을 던져야 될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고립감 속에 놓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막 발달해서 이 네트워크 발달해서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 국경을 초월하고 모두가 다 한 지구촌이라고 부르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모두가 첨단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속에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십시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건지. 자기 속에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 자아가 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타자에게도 동일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가 독립되면 사회는 종잡을 수 없는 자아들의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자아가 제멋대로 세계상을 그리면서 자기와 타자의 공존을 성립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둘, 분단 이후 한반도 정치체제가 야기한 심각한 정신사적 결여는 토착사상을 유시한 자생적, 영성적 근대의 소멸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각각 자본주의적 근대와 사회주의적 근대를 너무나 열심히 추구한 나머지 그 과정에서 영성적 요소를 공히 소진시키고 만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추구된 해방사상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외따로 떨어지게 격리시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미래를 향한 토착적, 자생적, 영성적 고민을 배제하고 서구적, 범지구적, 신자유주의적 사조를 맹종한 것이, 우리가 고립되지 말자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고립시켜버리는 21세기 우리 지성을 이렇게 고립시켜버린 게 아닌가. 저는 신동엽의 부재는 우리의 고립을 계속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에 다시 50주년에 저는 이래서 신동엽을 다시 우리 사회 안으로 모셔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